의외로 이제 재융자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레코드를 찾아보면 집에 예상되는 밸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오랜 기간을 내셨던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 안 했냐고 여쭤보면은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신 분도 많았고, 혹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지 아닌지 조금 확실치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확인을 해드릴게요. 적정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적게 내야 될 텍스를 생각보다 많이 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통령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자의 신 오세재 융자 전문인입니다. 저희 또 시니어 텍스에 이어서 오늘은 또 홈스테드 이그젬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시 모르면 손해보는 재산세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또 재산세와 관련해서 손해보시는 일도 없거니와 또 꽤 큰 돈을 세이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오세재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는 거는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신, 즉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산 주택 소유주들한테 구입한 그 다음 연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또 알아야 또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또 한현 씨께서 재산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매년 8월마다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애뉴얼 노티스 오브 애세스먼이라고 일명 재산세 예상 명세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명세서를 보시면은 카운티 감정사가 가치 평가를 한 페어 마켓 밸류와 공시가죠, SS 밸류, 이 두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산정을 위한 SS 밸류란 페어 마켓 밸류의 40%가 산정이 되고요. 이 SS 밸류에서 각 카운티마다 선정한 밀리어이지 레이트, 즉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한 게 이제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거주용 주택 소유자분이시라면은 텍스 레코드 상의 S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레귤러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는 절세 혜택을 통해서 재산세 일부로 절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기본적인 레귤러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조지아주 기준 주정부에서 SS 밸류에서 약 2,000불 정도가 절감이 되고, 추가적으로 각 해당 카운티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SS 밸류에서 절감 혜택은, 즉 주정부와 카운티 두 곳에서 혜택을 받으시게 되겠고요. 신청 자격 조건은 인컴이나 나이 제한이 따로 없고,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고 있는 기넥 카운티의 예를 들을 경우에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을 하실 경우에, 만약에 이게 신청이 승인이 될 경우에는 SS 밸류에서, 즉 전체 SS 밸류 공시가에서 10,000불이 절감이 되고, 또 스쿨 텍스 부분에서 4,000불, 레크레이션 텍스 부분에서 7,000불, 총 21,000불의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재산세 금액에서 일부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운티에서 선정한 공시가, 즉 텍사스 SS에서 일부 차감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세재 대표님께서 50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넥 카운티가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세일즈 프라이스, 자기가 구입한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25% 정도 세금이 매겨지게 돼 있고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짜리 집을 구입했다면은 적정 세금의 기준은 6,250불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홈스테드를 신청을 하셔서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면 대략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한 850불 정도까지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홈스테이를 이그젬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카운티가 임의로 자기네가 텍스를 산정을 해놓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내야 되는 금액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홈스테이를 신청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의 격차가 많게는 1000불 이상 더 세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해마다 계속 누진돼서 적용할 경우에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단순히 뭐 300~400불만 이렇게 절약된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손님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꽤나 세제 혜택이 큰 제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보세제. 네. 세제 혜택, 네, 5가지 좋습니다. 혜택. 네. 그 제자는 아닙니다. 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귀넥 카운티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재산세 명세서를 보시면 홈스테드 이그젬션과 또 다른 밸류 오프셋 이그젬션, 이렇게 두 가지 이그젬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오세재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홈스테드 이그젬션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고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올해도 주택 가격이 대부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재산세도 같이 따라서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렇게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하신 분들은 이 가치 상세 면제 혜택을 통해서 카운티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고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매년마다 이렇게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니까 이 부분도 또한 명심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된다. 그럼 이런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거주주택을 기준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마감이 4월 1일이니까 3월 말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되십니다.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해 텍스에만 해당이 되니까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또 각 해당 카운티의 텍스 어세서스 오피스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타주에서 이곳 조지아로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주에서 이미 홈스테드 이그젬션 혜택을 받으신 분께서 또 4월 1일 전에 조지아에 새 집을 구입하실 경우 혜택을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론영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귀넥 카운티의 홈스테드 이그젬션 신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타주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지아에 구입하는 집이 거주 용도인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본인이 거주한다는 목적 하에서의 감면 혜택이기 때문에 타주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대한 혜택은 그 스테이트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의외로 이제 재용자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레코드를 찾아보면 집에 예상되는 밸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오랜 기간을 내셨던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 안 했냐고 여쭤보면은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신 분도 많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지 아닌지 조금 확실치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확인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거주용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절세 혜택인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지프로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또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쌌겠죠. 이거를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저 시작! 처리해! 이거는 이 책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못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이 다운사이즈를 원하는데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집, 즉 재산세가 더 높게 부과된 집에서 팔지 않고 렌트를 온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집을 사게 되면 어느 집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 생각에는? 더 비싼 집이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더 많겠죠? 그렇죠. 이미 그 집은 큰 집은 홈스테이가 적용이 돼 있던 집이었고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작은 집에 홈스테이가 적용되고 큰 집은 빠져야 되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새 이사간 작은 집에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Life, big life.